집중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죠? 암기하고 집중도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게 다 방법론이에요. 방법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방법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재미라든지 작은 성취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여태까지는 암기는 암기대로, 집중은 집중대로 사람들이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암기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려고 그래. 집중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 불가능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생각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집중에 대해서 먼저 쭉 얘기를 하고 집중과 암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가 집중보다 더 방법적으로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집중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암기를 하는데, 암기는 거기에다가 몇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야 돼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연상과 연결의 암기법.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오늘 좀 더 집약적으로 다시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의 요령이에요. 반복도 그냥 반복한다고 암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은 타이밍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통해서 암기의 기반을 잡은 상태에서 암기를 완벽하게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집중과 관련해서도요,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지? 이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법을 안 다음에 반복적으로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집중 가능한 사람이 되고, 이게 전제 조건이 돼서 무엇인가를 하면 머릿속에 남기는, 다시 말해서 암기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의 핵심 하나만 들으라고 하면, 저는 집중이 의지로 된다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집중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집중에 실패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다음에 또 집중해야지 이게 반복되면요, 아예 집중의 의지 자체가 박약해지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머리에 박힌 상태에서 의지로 다시 집중을 하려고 하는 이 악순환 고리를 타시면 여러분들 집중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집중은 사실 한두 번 딱 경험을 해보면 그 감각으로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집중해야지 하는 의지가 내가 어떤 감각을 느꼈을 때 집중인지를 오히려 못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로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뼈아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가끔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에 돌부처라는 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머리도 완전히 빡 깎고요, 정말 공부에 온 의지를 다 한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 항상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았다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하고 거의 자요. 그런데 너 잤지? 그러면 아니야, 나 안 잤어, 이러고 계속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를 엄청 놀렸어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돌부처 이제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머리를 톡 치면서 잤지? 이렇게. 이게 완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지금같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습니까? 결국은 그 친구가 대학 입시에 엄청 성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가서 지금 은퇴를 했지만요, 성실한 직장인으로 인생을 잘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돌부처를 생각할 때마다 집중의 방법을 알았으면 훨씬 더 덜 노력을 하고도 큰 성과를 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어요. 자, 집중을 하려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생각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플래너 쓰고 일기 쓰고 할 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주고 하루를 쭉 영화 보듯이 생각을 계속 해주고, 이거 반복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생각력 키워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른 차원에서 영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각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집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집중과 관련된 생각이, 예를 들어서 집중이란 무엇인가, 또 집중은 무엇이 충족돼야 집중을 할 수 있어 라든지, 자 그러면 집중의 실천 방법은 뭐지, 이렇게 집중에 대해서 하면 집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중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그러면 생각이 쭉 이어져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이걸 생각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방해하죠?
중간에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이 잡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까지 생기면 여러분들은 생각력이 엄청 좋은 사람이 돼요. 자, 금방 느낌 오시지 않아요? 이 생각력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이 다 갖춰져서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네, 생각을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쭉 이어지는 힘 자체가 약해서 나는 집중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잡념이 계속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와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일단 생각력을 키우는, 이게 일종의 기초 근력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캔 유튜브 대학이나 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생각력이에요. 여러분들 집중하시려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력 키우는 거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력을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과 저녁에 플래너 쓸 때, 그리고 일기 쓰기 전에, 아침에는 플래너를 그냥 쓰시지 말고 하루를 쭉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이거 처음에 안 돼요. 한 일주일 이상 해야 생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침부터 밤 그 시간까지 자기의 일과를 쭉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이것을 하루에 2번 매일 하시면 한 보름 정도 하면 생각력이 조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달을 꽉 채우시고, 제가 권하는 것은 3개월 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력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다. 집중력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집중력이 엄청 좋아서 집중을 정말 세게 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집중을 꽤 하는 사람, 집중을 보통으로 하는 사람, 집중을 좀 잘 못하는 사람, 이게 다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이 힘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생각력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집중하시려면 생각력 키우는데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건은 생각력을 키워야 되지만 그 이외의 조건들을 갖추셔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이 중요하겠죠. 의지보다 환경이 중요하다. 이거 제가 여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집중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옆에 핸드폰이 있어. 집중 가능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할 때 카톡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거는 집중의 결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일단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핸드폰은 반드시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갖다 두셔야 돼요. 아, 나는 이거 의지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의지보다 환경이 강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다 좀 더 추가하면요, 테이블 위가 너저분해. 그런데 어떻게 집중이 됩니까? 물론 집중 가능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정리가 쫙 된 테이블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선정리 후 실행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해둬야 될 것은요,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그 터틀넥, 까만 터틀넥을 항상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요거를 항상 그렇게 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읽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또 제가 상상하건대는 스티브 잡스가 멋있고 싶지 않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최고의 멋을 부리고 다닌 거예요. 그 검정색 터틀넥의 전체의 그의 모습은 꽤 디자인된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들도 보시면 멋있었죠. 그런데 한 가지만 입는 거예요. 옷은 한 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디자인의 옷들이 굉장히 여러 벌이 있어서 그것을 매일 똑같이 입고 다녔던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우리 외모가 되게 중요하다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스티브 잡스는 자기 외모를 가꾸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외모를 가꾸지만 심플하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기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크가 가능하죠. 그러나 멀티태스크의 요소를 줄여주는 것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요, 아침에 우리 플래닝 하죠.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들으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했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얘를 정리정돈하면서 확 줄여주고 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일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플래너를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중을 하려면 머릿속이 몇 가지 정도로 단순화 정리된 상태가 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했으면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머리에 떠올라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력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내적인 요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얘를 전제로 하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를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전 시간에 이어져서 하는 것이라면 이전 시간에 자기가 한 것을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내가 할 것을 들춰보면서 아, 이번 시간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력을 리드미컬하게 엔진을 걸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시동 걸기 같은 것이 예습 같은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집중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런 곡선을 그리겠죠. 얘가 30분, 40분이 지나가면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40분이나 50분쯤 됐을 때 1시간 동안 자기가 한 것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쭉 돌려주는 거예요. 되뇌이기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쉴 때는 완전히 머리를 비워주시고요. 중간에 잠깐 그 45분 동안 자기가 한 것을 살짝 떠올려주는 요런 생각의 패턴, 이게 이제 리드미컬한 생각의 패턴인데요. 요것을 하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집중을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리드미컬한 생각의 패턴을 몸에 붙이는 거, 이것이 집중의 세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도 갖추시면요, 거기에다가 생각력이 아까 제가 최소한 3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생각력을 부쩍 키워놓으시지 않습니까? 집중력 기가 막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평생의 재산인데 여러분들 한번 힘줘서 연습해서 내가 집중이 가능한 사람 되보려고 노력해 볼 가치 있지 않을까요? 자, 앞에 이야기한 것이 기본이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고 결과가 몸에 착착 붙는, 다시 말해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예상하셨겠지만 재미예요. 우리 최근에 이제 더글로리 드디어 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한꺼번에 다 보신 분들, 밤새고 보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저는 2번에 나눠서 봤는데 불가피하게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2번에 나눠서 봐도 굉장히 장시간이지만 거의 숨도 안 쉬면서 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집중이죠. 집중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래요. 재미, 그리고 관심의 강도와 거기에서 느끼는 재미가 우리를 집중으로 이끌어줘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공부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재미를 느끼란 말입니까? 재미를 느껴야 집중할 수 있다며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삶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모르던 건데 그걸 알면 하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그 순간을 환희라고 칭해요. 깨달음의 기쁨을 환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기뻐 이 정도 수준이 사실은 아니에요. 환희라고 철학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선다형 문제 푸는 것을 내 공부로 하고 있어. 어떻게 그게 재밌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45분 동안 20문제를 공부를 할 거예요. 조금 스피디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 내가 궁금한 질문이라고 그 문제를 치환하는 거예요. 문제를 쭉 읽고 나는 지금 뭐가 궁금해. 이렇게. 그렇게 하고 공부한 것들을 집약하거나 아니면 답지를 보고 이게 답이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알미라는 세계로 나를 이끌어줬구나. 그래서 안 것에 대한 기쁨을 한 문제 한 문제를 하면서 느껴가는 거예요. 조금 단위를 키워볼까요? 내가 이번에 20문제를 푸는 것이 행정법에서 특히 행정 절차와 관련된 이 부분이야. 내가 행정 공무원이 됐을 때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나는 이해하고 싶어. 이게 나의 궁금증이야. 이 궁금증을 20문제를 풀면 내가 이렇게 알 수 있어. 이게 이제 삶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삶을 향한 기쁨을 스스로 계속 느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얘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더 강해지고 공부를 했을 때 알게 된 기쁨의 사이즈가 점점 커져요. 여기다 뭐가 덧대지냐면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이에요. 이건 두 번째 요소랑 연결이 돼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책을 읽을 때를 제가 예를 들고 싶어요. 책을 자꾸 자기가 정말 유능한 사람, 자기가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되려고 욕심내서 책을 읽습니다. 아니죠. 책을 읽을 때는 앞부분을 보면 저자가 사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책 전체가 질문이에요. 그리고 각 장이 다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자기가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보고 그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정말 새로운 발견이네. 여기다 내 생각을 좀 덧대면 이런 것이겠네.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깨달음과의 만남, 다시 말해서 알게 된 기쁨을 느끼면서 독서를 하시게 되면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려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성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했다는 성과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지겨워. 아예 시작도 하기 싫어.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때보다 더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그 과목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목에 시험을 잘 볼 자신 자체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하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추상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면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요거를 하면 내가 이런 성과를 얻을 거야 하고 성과에 대한 구체적 기대감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 집중하려면 과제를 분절하라. 과제를 잘게 나누고 여기서 여기까지 45분 하면 내가 이런 성과를 얻을 거야 하고 성과도 분절, 작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게 나눈 그 성과는 내가 45분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와닿아야 여러분들이 성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집중하고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도 성과를 잘게 잘라서 조금씩 성과의 기쁨을 느껴가면서 집중해 가시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기가 막힌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집중하고 심지어는 이 세 번째를 하면 암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이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웃풋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무엇을 하던 제가 두 번째 성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를 아웃풋으로 만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요. 책을 읽으면 아웃풋이 뭐라고요? 저는 IKN 유튜브 대학 학생들에게는 책을 읽고 반드시 독서 카드에다가 요약한 것을 재요약해서 정리하고 색연필로 표시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IKN 유튜브 대학생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들으면서 메모하시고 걔를 정리해서 30분 강의 같으면 독서카드 한 장에다가 정리하고 예쁘게 꾸미는 걸 해요. 그걸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공유도 하고 IKN 유튜브 대학 사이트에 업로드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서 서로 비교하고 올리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 거를 보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얘가 바로 아웃풋이에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지금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이번에는 기출 문제를 45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지. 자, 이때 아웃풋이 뭘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기출 문제 중에서 문제를 풀면 틀리는 유형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20문제를 풀었는데 틀리는 유형이 세 가지가 발견이 됐어. 항상 틀리거나 틀릴 가능성이 있거나 비교적 자주 틀리거나. 그러면 요 세 가지 유형을 내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결과값을 내가 한번 되뇌어 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아웃풋이 있는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기에게 맞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공부의 아웃풋이 무엇이면 나에게 유의미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 만든 결과가 재미도 있고 기쁨을 나에게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무엇을 하더라도 아웃풋을 설계해서 그 아웃풋을 달성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가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요, 집중력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생각력이 좋아야 집중력을 극단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 기타 등등 전제 조건도 준비를 하셔야 집중을 잘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실행 방법 세 가지, 얘는 꼭 몸에 익혀서 앞으로 여러분들 무엇인가 할 때 집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뭘 했어요? 집중을 했으니까 결과는 내 몸에 착 붙겠지. 맞습니다. 집중을 하면 몸에 붙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는 나중에 기억에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긋지긋하게 했고 그게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대학 가서부터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암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힘을 줘서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 제가 18시간 공부라는 걸 해봤는데 일주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고 이때 제가 얼마나 집중을 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메모 공부법이라는 걸 쓰고 메모 공부법만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암기의 기법을 계속 활용해서 저는 암기를 했어요. 심지어는요, 박사과정을 하면서 수업을 듣거나 독서를 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뇌에다가 약간의 긴장을 찔러 넣는 거예요. 이게 암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암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에디톨로지라고 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필요한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걔를 하나로 융합해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디톨로지지 않습니까? 암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디톨로지를 하겠어요? 암기는 대체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조하는 것인데 연상과 연결의 암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암기한다는 것은요, 서사와 사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들이 이렇게 엮여서 뭔가 스토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외우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요, 제가 도해화라는 용어를 써요. 심지어는 법조문을 외우실 때도요, 법조문 하나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런 결과가 만들어져.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암기해야 될 때는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제가 이렇게 권합니다. 자, 책을 읽고 독서 카드를 썼어요. 줄글로 줄줄줄줄 쓰시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쓰시고 요 세 가지가 묶여서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가지가 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마인드맵이라는 툴이죠. 마인드맵을 툴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손으로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그 전체 내용이 턱 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었는데 카드를 4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전체를 외운다고요? 네, 4장의 연결 이미지를 또 그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대체로 키워드를 위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각 카드에 큰 대주제의 키워드를 생각해놓고 예를 들어서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이야. 그러면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순서까지 머릿속에 외워두는 거예요. 이게 연결 기법입니다. 연결로 1, 2, 3, 4를 외워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은 어떻게 기억이 난다고요? 이미지 연상으로 한꺼번에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으면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본을 갖추시게 돼요. 물론 실제로 구사하려면 말하는 걸 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암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암기의 두 번째 기법. 반복인데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여러 번 반복하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으로 한번 다른 영상에서 암기를 어떻게 어떤 시점에 반복하는 것이 최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요. 필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것을 한 직후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연상하고 또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한 번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암기의 반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이미지를 그려. 얘가 반복의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이미지를 그리는 게 반복의 첫 번째. 그 다음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이미지와 연결의 방법으로 이제는 머리를 들고 쭉 한번 되뇌어 보는 거. 이게 반복의 두 번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 단계가 일단 기초예요. 요걸 안 하면 암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반드시 권하는 것은 아침 시간이에요. 전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서 이거를 암기하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뇌에 조금 힘을 준 거. 걔는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하시지 않습니까? 암기의 결과가 적어도 2.5배 이상
효과를 갖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대체로 2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그러니까 첫 번째 암기를 했죠. 그 다음에 2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는, 요게 삽입이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암기를 한 번 더 하는 것까지 합쳐지면 엄청난 암기력을 여러분들 몸에 붙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암기의 방법과 암기의 타이밍까지 여러분들 몸에 익히신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시지 말고 머리에 조금 힘을 주는 암기 방법으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지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